지난 영상에서 저는 목표에 간절하면 오히려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목표 몸무게를 정하면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의 상황은 의학적으로 과체중에서 고도비만이신 분들께서 정상체중으로 가기 위한 다이어트를 의미하며, 이미 정상체중이신 분들께서 미용 목적으로 저체중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비만율은 37.2%에 달합니다. 100명 중 37명이 비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은 3조 2천억 원, 피트니스 시장은 2조 5천억 원, 비만 치료제 시장은 1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비만인 인구는 증가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으니 당연히 다이어트 시장 규모도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영상 주제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무려 10년 전에 다이어트를 위해 전 국민이 6조 7,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했는데 어째서 성인 비만율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다이어트 식품 시장과 피트니스 시장에 돈을 쓴 사람 중에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 유지어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것만 하면 빠진다, 이것만 먹으면 빠진다고 광고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다이어트 시장과 상품의 서비스가 비만의 근본적 문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은 앞으로 다이어트에 헛돈을 낭비하지 않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가 비만율을 감소시키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이 말은 곧 잘못된 습관을 개선해야 몸무게가 정상 체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목표 몸무게를 정하고 백날 그 숫자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봤자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몸무게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몸무게 숫자만 바꾸려 하기에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기댈 생각만 하게 되고 살을 쉽게 뺄 수 있는 특별한 다이어트 방식이 없는지 계속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비만인 몸무게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인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럼 몸무게는 알아서 정상 체중이 됩니다. 다이어트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요를 방지할 수 있고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놔두고 몸무게 숫자만 바꾸려 하면 살을 빼도 금방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의 원인인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놔두고 결과만 고치려 했기에 맞이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살을 빼도 건강은 되찾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만들므로써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살을 빠지게 만들 수 있다면 대체 왜 비만율은 2015년보다 떨어지지 않고 4%포인트나 올랐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답은 정도입니다. 편법과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살을 빼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불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먼저 싹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적어보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그 진실을 마주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만드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몸무게는 알아서 빠집니다. 여기에 건강은 덤입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로 일시적인 체중 감량은 가능할지 몰라도 건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정도를 걸어야만 정상 체중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러한 본질을 해결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제대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마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가 비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으면 살은 빠집니다. 이렇게 보면 참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심플한 문제를 아직 제대로 해결한 상품과 서비스가 없기에 아직까지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결국 칼로리만 줄이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 칼로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이 칼로리인가요?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식욕 조절 실패입니다. 극단적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로는 식욕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식욕 조절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식욕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기업의 다이어트 마케팅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실 수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렙틴 저항성입니다. 렙틴은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보통 식후 20분 이후부터 분비되기 시작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라고 뇌에 메시지를 전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은 과식을 유도합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렙틴이 아직 분비되지 않아 계속 더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이신 분들은 타이머로 20분을 맞추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비만이신 분들은 대부분 렙틴 저항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렙틴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져 렙틴이 분비돼도 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먹었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계속 과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선 렙틴 저항성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면 제때 포만감이 느껴져 자연스럽게 적당량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걸 의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당연히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렙틴 저항성은 어떻게 개선하냐? 결국 먹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렙틴 저항성을 만드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은 빠르게 혈당을 낮추기 위해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고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렙틴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려 뇌가 렙틴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 음식은 단순히 비만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체질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밀가루나 백미 같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 당뇨병과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기에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될 때까지입니다. 렙틴 저항성이 개선된 걸 어떻게 아냐고요? 스스로 적당량만 먹고 과식이 자연스레 조절되면 렙틴 저항성이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공복 시간에는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에너지로 사용해야 할 당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잘 연소됩니다. 공복 시간의 핵심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공복 시간을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힘이 없게 느껴지고 그 시간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시간, 1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복 시간에는 장이 회복되기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칼로리 소모뿐만이 아닙니다. 식단만 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몸을 움직여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 조절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을 해야 정신이 건강해져 식욕 조절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특히 달리기는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우리 몸은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뇌가 아닌 몸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이어트를 오로지 체중 감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전전두피질이 약해져 식욕 조절을 비롯한 조절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칼로리 소모를 위한 시간이 아닌 식욕 조절력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감정과 가장 연관이 깊은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제일 먼저 장이 예민해집니다.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성격도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불건강하면 정서적으로 불건강해지고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면 장이 불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동반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렐린이 분비됩니다. 그렐린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렙틴과 반대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짜 허기가 유발되기 쉽고 지속적 스트레스는 장을 망가뜨려 스트레스에 더 예민한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째, 스트레스 관리는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둘째, 장 건강 관리는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장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입이 좋아하는 거 말고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이란 최대한 가공이 덜 된 식품들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이 최대한 덜 된 야채 많이 드셔야 하고요. 육류보단 가금류와 어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유산균 챙겨 드시는 습관 가지시는 게 좋고요. 패스트푸드, 디저트, 떡볶이 끊으셔야 하고 건강한 음식들 많이 드셔야 합니다. 네, 이쯤 되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라 조금 힘이 빠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하셨기에 이 뻔하고 당연한 정도를 걷는 게 예전보다 훨씬 즐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스트레스 얘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뭘 바꿔야 할지 알겠는데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결국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머리 밀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일상에서도 수행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행이란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하면서 고통을 인내하는 수행이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앞으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 저는 어떠한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삶이 공허하지 않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충만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 요약입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상품과 서비스가 나왔음에도 국내 성인 비만율이 개선되지 않은 건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비만의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선 몸무게가 아닌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럼 몸무게는 알아서 빠진다. 따라서 살을 어떻게 뺄지 고민하지 말고 불건강한 습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한다. 칼로리만 생각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렵다. 식욕 조절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을 알아야 한다. 공복 시간을 늘리고 운동해야 한다. 그래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식욕 조절이 쉬워진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줄이고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스트레스 조절이 쉬워지고 그렐린이 진짜 배고플 때만 분비된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디 다이어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제부터는 목표 몸무게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만든 것에 대해 정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